정보의 과잉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오히려 정보가 많으니까 찾아갈 것 같죠? No. 변화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신경회로가 변하지 않으면 학습이 안 해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회로가 바뀐 회로가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흔한 이야기지만. 최근 기억은 사라져도 옛날 기억은 남는다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내 초등학교 기억은 내가 40년 동안 인출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기억은 내가 얼마나 인출했어요?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은 인출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치아가 썩고 망가지면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죠. 그렇다면 손상되고 잃어버린 기억에도 이런 시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의 아픈 기억은 매번 고정된 게 아니라 기억의 심연에서 한 번 떠올리면 금세 변형된 형태로 두뇌의 신경세포에 다시 쓰인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뉴욕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바로 이 회상에서 재기록으로 이어지는 틈에 새로운 감정 기억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합니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같이 우리의 두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기억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다가 적절한 다른 연상 자극을 집어넣어 조금씩 우리 두뇌 속 감정 기억을 떼어내는 건데요. 아직은 실용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썩은 이빨 부분을 도려내고 금이나 레진을 채워 넣듯이 기억도 그렇게 치료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칩 자체의 구조를 신경세포처럼 만드는 일명 신경 모방칩에 대한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뇌 속의 신경회로가 크게 손상돼 기억의 회상, 각인이 모두 어려워졌을 때 손상된 부분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겁니다. 망가져 더 이상 씹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치아를 뽑아내고 단단한 인공치아를 박아넣는 임플란트 시술처럼 이를 흔히 기억 임플란트 시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전적 결함이나 후천적인 충격으로 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바로 이 신경 모방칩이 끊어진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고 또 적절한 자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기의 발달로 여러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해 큰 희망을 열게 된 셈인데요. 이 모든 게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기억의 핵심인 해마에 대해 알아보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해마만 떼내갖고 해마 역할을 한번 적어줄게요.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해마. 네, 해마 들어가는 그 역할이, 자, 도표로 먼저 해줄게요. 해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소나이널 코텍스입니다. 따라서 엔소나이널 코텍스. 네, 약자로 이시라 적어요. 자, 이시라 적고, 이시에서 섬유다발이 나와갖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 쭉 와서 들어가는 입력이 여기에 받는, 요게 뭐냐 하면, 덴테이트 자이러서 지상해요. 이제 됐죠. 여기 지상이잖아.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네. 지상에서 오고 이어서 다시 U자 비슷하게 크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거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한 도표입니다. 네, 이 도표 하나 거의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덴테이트 자이러스예요. 이시에서 엔소널 코텍스 입력이 들어오면 덴테이트 자이러스 지상회로 가고 지상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부터 수도 없이 들을 이야기가 나와요. CA3로 가요. 코로나 암모니스. 따라서 암모니스. 이건 이제 흔히 우리나라 말로 암몽각이라 그래요. CA3입니다. CA3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드디어 CA1으로 가요. CA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근데 2, 4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논문일수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CA3, CA1 그리고 덴테이트 자이러스.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까지 기억해야 돼요. 예, 내각에서 아마 엄청 중요한 지식들입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루트가 엔소나이널 코텍스 직접 CA3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퍼포런트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예. 일단 적었어요. 데프레스 나옵니다.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CA1으로 직접 가는 루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A1에서 출력이 다시 엔소나이널 코텍스로 나와요. 자, 이 도표를 자,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 아주 간단한 도표입니다. 예. 근데 이쪽에서 각각 하는 일이 진짜 만만찮아요. 자, 이건 내가 빨간 걸로 적을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DG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패턴 세퍼레이션, 따라서 패턴 세퍼레이션. 예. 자, 우리나라 말 적을게요. 패턴 분리. 예. 그 다음에 CA1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패턴 컴플리에이션, 패턴 완성이 이어서 일어나요. CA3, 예. 패턴 완성. 자, 패턴 완성 나중에. 패턴 완성이란 말은 뭐냐면, 따라서 파셜 Q. 파셜 Q가 추출했을 때 전체가 다 떠오르잖아요. 예. 무슨 돌멩이 하나 봤는데 마블 봤던 전경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걸 뭐냐면 패턴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패턴 분리란 말은 뭐냐면, 바로 여기 패턴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세퍼레이션 안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경고가 되잖아요. 요게 이제 일종의 패턴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A1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temporal association. 자, 적었어요. 이거 영어로 적었어요. 시간이 이어서 생긴다는 말이에요. temporal association. 시간적 연결은.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알아요? 원래 노벨상 받았는 의학 생리학상의 핵심 이론입니다, 지금. 예. 누구죠? 누가 받았죠? 그렇죠. 오키퍼. 와, 예. 오키퍼. 예. 오키퍼. 예. 오키퍼의 이론이, 지금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혹시 원래 노벨 생리의학상이 도대체 도대체 뭘 했는가 설명할 수 있는 분? 네. 오키퍼 교수는 네. 베이스셀을 40년 전에 그렇죠.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모세르 교수가 네. 그리드셀 네. 그 엔트로나 코텍스에서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와. 그는 해마에서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내가 박자사 없으면 이렇게, 이야, 그래, 그렇지. 예, 그렇죠. 자, 대단한 거야. 따라서 플레이스 셀. 예, 플레이스 셀. 예, 좋아요. 자, 오늘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여튼 뿌리 뽑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패턴 DG, 따라서 덴테리 자이러스. 예,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또 뭐가 있나 하면, 오브젝트 오더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요. 빨리 적으세요. 오브젝트 오더 어소시에이션. 자, 어소시에이션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상하고 대상의 순서를 결부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순서가 다른 거 아니야? No, 아니요. 대상과 대상의 순서를 링크하는 어소시에이션이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그 시간적 순서. 자, 그 다음에 CA3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페셜 워킹 메모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SPATI, 스페셜, 특별한 말이고 스페셜, 이거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비슷해갖고. 스페셜, 이 공간이란 말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억에 있어서 딱 키워드를 2개만 꽂아내도 들어가는 게 스페셜 이 단어예요. 이 단어예요. 예. 스페셜, 스페셜 워킹 메모리.
제대하고 1년 동안 우리 4번 앞에 그 소나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떠올라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흔히 겪는 이야기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지나가잖아요. 이런 거 있다가 아무리 광고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가 넘쳐났기 때문에 세이프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정보에 관심 갖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의미 학습이 거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봐도 인코딩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코딩 하지 않는다. 네, 어텐션 하지 않아요. 네, 정보의 가행 시대가 갖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뭐냐 하면 오히려 정보가 많으니까 찾아갈 것 같죠? No.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 시간 들어보면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뭘 사기를 쳤는데 뭐 엄청나게 몇 년을 10년을 스쳤는데 몰랐잖아요. 누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다 몰랐잖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난 가능하다 봐요. 진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바로 옆에 사람이 몰라요. 뭘 해도 몰라요. 의외로 어떤 사람이 추적하려고 저놈하고 추적하는 사람이 찾아내지 바로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찾아낼 것 같아요. No, 아니요. No. 오히려 정보가 넘쳐난 시대에 여러분들 오히려 네. 그러니까 통째로 허술한 구멍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인코딩 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을 알면 여러분들 실용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컨솔리데이션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넣으면요.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뭐냐 하면 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에 따라서 반사한다. 예. 붙지 않는다. 핵심이. 결국 우리는 뭐냐면 이번 이 수첩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이 촉감 친화력인가 이걸 따져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면 진짜 만지면 만질수록 인간 친화적이에요. 느낌이 와요. 아무리 만져도 취업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자, 이 유리판을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식들이 컨솔리데이션 안 되는 거예요. 지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지금은 무수하게 많은 지식이 있어요. 먼지처럼 여기 가득 쌓여요.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따라 심는다. 네, 이게 컨솔리데이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해상 사건이 없으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까지 살아남을까요? 안 살아남아요. 네. 우리가 옛날 기억이 최근 기억은 사라져도 옛날 기억은 남는다는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옛날 기억은 내 초등학교 기억은 내가 40년 동안 인출해 볼 수 있어요. 인출해 왔어요. 40년 동안. 지난주 기억은 내가 얼마나 인출했어요? 30밖에 인출 안 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집으면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은 인출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전적 기억을 쫙 다 불러보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여행 갔다 온 거, 학습탐사 갔다 온 거는요. 조용할 때 누워갖고 갔다 온 그 전체를 쫙 불러와갖고 그거다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그게 바로 목적성에서 이야기했던 업그레이드. 밸류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학습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데피니션 되느냐 하면요. 경험에 의해서 신경 회로망이 바뀌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엄밀한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신경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회로의 변화요. 변화 과정을 학습이라고 그래요. 신경 회로가 변하지 않으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경 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 회로가 바뀐 회로가 처리를 해요. 출력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학습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한 이야기지만. 그게 왜 그러냐? 브레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자, 학습에는 지각 학습이 있어요. 지각 학습은 간단하죠. 미술 그리는 거, 뭐 미적 감각이 발달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운동 학습 다 알죠. 그 다음에 SR 학습이 있어요. 자극하고 반응을 결부진데 요거는 두 가지 학습이 있어요.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도구적 조건화를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건 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학습이에요. 오늘 전체 이야기가 관계학습이에요. 그 무슨 관계냐? 시간과 공간의 사건과 사물의 관계예요. 그걸 패턴이라고 그래요. 왜 내가 패턴에 대해서 그 열흘 동안 생각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패턴이에요. 네. 패턴이에요.
자, 패턴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관계학습은 해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해마에서 일어나는, 자, 요거 조금 적을게요. 자, 우리 기억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요 부분을 지우기 때문에 지우기 전에 빨리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팁일 수가 있어요. 기억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에 지금 큰 사각형이 익스터널 월드예요. 바깥 세계예요. 그러면 요게 요 안이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공간이고, 그러면 요거에 요렇게 우리가 어텐션 하는 공간이요. 요게 뭐냐 하면 퍼셉션이 일어나는 공간이요. 퍼셉션, 지각되는 거 다 기억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 자, 따라서 봐도 본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면 알죠. 저 귤이네. 알잖아. 보고 알잖아. 지각했잖아요. 그럼 내 기억 속 왔나? No. 안 왔어요. 네. 그러면 기억으로 들어오려 하면 퍼셉션 갖고는 안 돼요. 퍼셉션보다 더 강한 요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텐션이에요. 어텐션이 일어나야 돼요. 네. 어텐션이 일어난 시그널은 곧장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어텐션 된 요거만 들어와요. 퍼셉션 된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래 들어오는 게 바로 워킹 메모리예요. 워킹 메모리요. 자, 워킹 메모리에서 그 중요도가 확인된 거는 롱텀 메모리로 가요. 네. 그리고 심리학에서 롱텀 메모리는 대략 3가지 양상을 띈다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스크립터, 그 다음에 MOP, 그 다음 TOP. 자, 스크립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맥도날드 가면 딱 정해져 있잖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과정이 하나의 스크립트예요. 가서 계산대 앞에 선다. 자기 먹을 걸 판넬을 본다. 나는 뭐 복잡하니까 3번 달라고 딱 한다. 그 다음에 카드를 끊는다. 딱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행위들은 스크립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왜 개발됐느냐,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생각의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거예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단 거가 뭐 MOP예요. 뭐냐면 약자를 적었어요. 메모리 오가나이즈 패킷이라 그래요. 기억의 패킷이 어떻게 오가나이즈 됐는가 그거요. 이거는 놀랍게도 참 기가 막혀요. 스크립트하고 MOP는 전적으로 뭐냐 하면 시퀀스 오브 더 장면의 시퀀스예요. 장면의 연수요. 드디어 나와요. 장면이. 이게 바로 에델만 이론하고 연결되죠. 장면의 연쇄가 어디서 일어나면 해마에서 일어나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맥락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딱 감별하는 법이 있어요.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낌새를 알잖아요. 네, 어디 가서. 네. 대부분 그러니까는 바텀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엉뚱한 질문하고 말단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네, 맥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맥락.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관계에 미혹하다 그러죠. 따라서 관계에 미혹하다. 예. 이게 참 불교 이야기인데 금강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보살은 관계의 달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관계의 속성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결국 관계예요. 그게 무슨 관계냐? 간단해요. 다시 우리가 초기 포유동물 돌아가면 그 포유동물이 무슨 의미기억이 있겠어요? 의미기억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의미기억은 우리가 언어를 쓴 인간만이 갖고 있어요. 그때 포유동물이 갖고 있는 건 사건 기억이요. 지한테 기억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한테 기억이 뭐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가 필요한 기억은 지가 먹이를 찾아 이동했던 그 이동 경로, 어디 가서 그렇게 안 좋은 냄새 맡았던 그런 장소, 그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소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에 해마에서 간장을 했는데, 그럼 해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물의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 사물의 상대적 위치가 뭡니까? 어디서 물어봐야 돼요? 건축물 보면 하잖아요. 기둥하고 천장하고 상대적 위치, 테이블하고 다리하고 상대적 위치. 무슨 말이겠죠? 그걸 내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상의 관계만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 기억하는 게 해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사건인 경우에는 시간상 순서로 기억이 되고 사물인 경우는 공간상 배치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 우리가 대략 그 영장류로 돌아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디 갔더니 이건 과일이 어디가 많더라. 어디 갔더니 뱀이 많더라. 그런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예. 장소와 결부된 사물의 공간적 배치, 사건의 시간 배치. 해마를 다시 한번 그려야겠어요. 마우스의 해마, 지의 해마를 그립니다. 앞에 약간 후광망울 느낌 들도록 앞으로 약간 내고 이렇게 두 종류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는 거야. 지의 브레인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브레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연구되어 있어요. 마음껏 뭐 파헤쳐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굉장히 그리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면 이렇게 꼭 붕어 같은데 뭐 입체로 표현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 정도로 해놔봤어요. 조금 뭐 자, 단면을 마우스에 이 해마가 자 이렇습니다. 지브리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단면 슬라이싱 잘라 갖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칼라로 자 빨리 그립시다. 덴테이트 자이러스 한번 따라서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상해. 제가 최근에 파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파일이 한 700장 들어가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파일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치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로 파일을 만들다 보면 그 이름은 가장 대표적인 거 갖고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자, 덴테이트 자이러스 치상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꼭 소세지처럼 이렇게 그리세요. 자,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치상에는 칼라로 안 그래도 칼라로 그리시면 좋습니다. 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분별하게 수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림은 이렇게 이 점 하나하나가 자 따라서요. 가립세포. 그래놀라 셀이라 해서 가립세포입니다. 자 가립세포는 어디 또 있죠? 해마도 있고 또 손에 가립세포가 1000억 개쯤 된다 그래요. 가립세포는 크기가 적어요. 동글동글해요. 근데 해마에도 대규모의 가립세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했어요. CA 1, 2, 3, 4까지 있는데 따라서 CA 1, 2, 3, 4.
그 중에 가장 중요한 CA는 뭐냐면 주체세포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세포. 피라미드 세포로 되어 있는데 CA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CA1, 따라 CA1, CA3. 네, 이건 평생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이렇게 밴드 형태로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CA3 세포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구분할 때 CA3 세포는 까맣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도 헷갈려요. CA3. 네. 그 다음 CA1 세포는 어디 있나 하면 위치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열려진 삼각형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게 이제 피라미드 주체. 네,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립세포는 그릴 때 항상 동그랗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가립세포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차별되는 세포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하면 신경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시냅스를 이렇게 해요. 시냅스를 해주는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죠. 이 축삭다발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자, 어디서 나오는가 보세요. 이 축삭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뻗어나간 축삭다발이 이쪽에 시냅스를 해요. 어디? 과립세포에. 덴테이트 자이러스에 있는 과립세포에 시냅스를 해요. 이 나가는 영역이 엔소라이널 코텍스라고 하죠. 자, 약자로 적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후각 내피질이라고 그래요. 에덴만에 지었는데 자주 이야기지만 그 책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브레인 부위가 엔소나이널 코텍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요. 내후각 내피질. 네. 자, 그러면 엔소나이널 코텍스는 또 어디서 시그널 받나하면 대략 크게 두 영역에서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 받는 영역이 첫 번째 페리나이널 코텍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뭐죠? 이거 어떻게 번역하죠? 페리라이널이니까네. 그렇지. 비주위 피질. 네. 페리라이널 코텍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유명한 파라 히포캄팔 코텍스예요. 이건 잘 알죠? 파라 히포캄팔 코텍스. 네.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아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점선으로 해갖고 박스를 칠해 주세요. 한 덩어리를 보시면 좋아요. 해부적으로 이 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좋아요. 요렇게 박스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요 CA3 세포에서 나와 있는 요 선을 따라갖고, 요거에서 나온 축삭이 가립세포 쪽에 요렇게 시냅스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체세포 CA3에서 나온 축삭이 요렇게 가서 요거 이렇게 시냅스를 해요. 네. 그 다음 요거는, 자, 요거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와서 CA1 주체세포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서 시냅스 하느냐 하면 수비 칼럼, SUB. 자, 수비라면 적었어요. 수비 칼럼. 근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냐면 해마지각이라 그래요. 해마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라 그래요. 해마지각. 출력부에 해당됩니다. 해마지각이 나오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수비 칼럼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먼머리 바디로 가요. 유두체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칠해주시고, 먼머리 바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유명한 살라믹 안타리오 누클레어스. 시상 전핵으로 갑니다. AN이라 그러죠. 안타리오 누클레어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박스로, 엔소나이널 코텍스인 이 박스로 가요. 자, 이게 무슨 회로죠? 그 유명한 파페초 회로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해마하고 치상회하고 덴테이 자이러스하고 파페초를 어떻게 연결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거 내가 조금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워낙 중요할 거네. 자, 이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빨간 거 적을게요. CA3. 예. 이게 CA1.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무수하게 많은 CA3 셀들이 있어요. 자, 잠깐, 연필을 놓고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CA3 세포가 갖는 아주 유니크한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주변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만 개 오다 있어요. 이게 30만 개 가립세포가. 인간은 거의 한 10배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최소한. 그러면 이 CA3 세포는 인접한 CA3 세포한테 가장 많은 출력을 줘요. 지금 여 그림에서는 CA3, CA1 이거 대표적으로 그려놨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이 부분에 무수하게 많은 수십만 개 있는 CA3한테 시냅스를 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냅스가 바로 리커런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시냅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가져오고, 그게 DNA 피질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요. 거기 전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많은 CA3를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줘 보세요. 자, 지금 미리 현재 요거 그림을 어디 있느냐 하면, 네이처,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에 나온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네이처 논문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CH3 주체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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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전체를 이해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앞에다가 우리 DNA 피질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좀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봐야. 방향을 반대로 그리면 그리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이제 전두엽이고, 이게 이제 후두엽이잖아요. 네, 척두엽이고, 이쪽에 DNA 피질에 무수하게 많은 주체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려주세요. 특히 척두엽이 많죠. 척두엽의 기억을 많이 하고, 전전두엽은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연합 피질에 무수하게 많은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패턴을 다 이렇게 연결해 줘 보세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게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은 뭐냐 하면 주로 주체세포의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우리 DNA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이 영역들이 어떻게 이쪽하고 코레레이션을 하느냐. 보시면, 자, 이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CA1하고 상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이쪽으로 다시 하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CA1 시스템하고도 상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CA3하고도. 더 놀랍게도 이쪽하고도 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대단한데.
이 도표 찾아내갖고 내가 한 3, 4일 동안 기분이 좋았는데, 도표한 거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이 도표 잘 안 그려봤어요. 자, 조금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자, 맨 처음 빨간 걸 하나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니셜 인코딩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퍼셉션하고, 이제 지각이 딱 일어나고, 자, 지각이 되는 거 다 인코딩 되는 거 아닙니다. 고구분 하시죠. 인코딩 과정 들어가면 이제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의 4단계 뭐라 그랬죠? 인코딩,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그 다음에 리트리블. 그 한정 초기가 이니셜 인코딩이에요. 자, 일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일화 기억이에요. 에피소딩 메모리요. 일화 기억이 인코딩 된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참, 이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기억들이 시간적 변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age of memory. 한번 따라서 age of memory. 우리나라 말 기억의 나이. 진짜,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볼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억의 나이. 딱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개념의 힘을 확 느껴져요. 그동안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개념 용어가 하나 탁 던져지니까네. 이거 기억을 왜 나이를 안 따졌던가? 우리 다 세월 지나간 걸 따졌는데 기억은 나이를 안 따졌던가? 이렇게. 이게 바로 이 하살이 뭐냐 하면 기억의 나이요. Age of the memory요. 기억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들어진 기억, 첫 군대 생활했을 때 만들어진 기억, 그 다음에 대학 초년생에 만들어진 기억, 쫙 기억들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강물 다발이요. 시작도 여러 시간에서 하고, 그러니까 거대한 이벤트 다발이 여러 가지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생길 것들이 쫙 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종 이쪽에 오면 이 기억은 무슨 기억으로 되느냐 하면, 시멘틱 메모리가 돼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네, 시멘틱 메모리가 돼요. 의미 기억이 되죠. 시멘틱 메모리. 이게 바로 의미 기억이에요.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들 한 70, 80대 갖고 기억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처음 일화 기억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냐 하면 컴플리트, 완벽한 컨텍추얼 메모리가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적어줄게. 이거는 완전한 맥락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억 그 자체가 하나도 가지치지 않고 통째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먹었던 그 장면 한번 떠올려봤어요. 다 떠오르지, 지금은. 근데 그걸, 이 기억이 한 일주일 시간을 나이를 묻고, 기억이 한 달 나이를 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오늘 아침 식탁에 버려졌던 일화 기억을 한번 불러봤어요. 맥락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가요? 아침에 김치 먹었어? 갈비찜 먹었어? 이렇게 몇 가지 안 남아요. 나중에 되면, 그게 기억의 나이가 한 10년쯤 되면, 당연하지. 그날 아침 먹었지. 아침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아침 먹었지. 이걸 무슨 기억이냐? 시메틱인 거. 그게 의미 기억이에요. 구체적 사실은 없고, 구체적 내용은 없고, 그거에 대한 의미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당연히 아침 먹었지.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단장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기억나잖아. 지금 해보세요.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죠. 조금만 신경 쓰면. 한번 해볼까? 아침 오늘 뭐 먹나? 알지. 된장찌개도 있었고. 그래, 맞아. 계란 프라이 2개가 나왔어. 맞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계란 프라이 2개 나오는데, 우리 딸이 하나 먹고, 하나 남은 걸 내가 먹었어. 그 기억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걸 디테일하게 한 20분 동안 일어난 걸 디테일하게 다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벽한 맥락화라 그래요. 따라서 완벽한 맥락화. 예. 그러니까 기억의 나이가 바로 인코딩된 기억은 완벽한 맥락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단장 일주일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 날 내가 일주일 전에 아침 먹었던 걸 기억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때부터 뭐냐면 한번 따랐어요. 탈맥락화. 네, 진짜 핵심 개념이에요. 탈맥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decontextualization이라 발음 좀 어렵니다. 자, 따라서 decontextual. 네, 그 decontextual 돼가는 과정이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요. 기억이란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모든 가지가 있고 잎이 달려있는 나무고 완벽한 맥락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가을 돼 갖고 나무 잎이 뚝뚝 떨어지면 점점 왕성한 가지만 남잖아요.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왕성한 가지만 남아도 자, 요거 적었어요. 완벽한 맥락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하게 accurate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정확함. 자, 그 다음에 요걸 적을게요. 요게 뭐냐 하면 요 과정이 탈맥락화요. 영어로 적을게요. decontextualization. 자, 우리말로 하면 탈맥락화요.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일화기억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 맥락화요, 맥락화. 근데 일화기억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맥락에 이게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락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쯤 오면, 자, 잘 보세요. 이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억의 나이가 조금 한 달이나 1년 먹는다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이쯤 오면 부분적 탈맥락화. 이 개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먼저 할게요. 부분적 탈맥락화 하면 accurate 할까요? accurate 하지 않을까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부분적 맥락화가 accurate 할까요? accurate 하지 않을까요? 예, 이거 accurate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완벽한 정보를 갖지 않아도 틀린 정보는 아니요. 무슨 말이죠? 자, 탈맥락하면 내가 오늘 아침 먹었던 반찬이 5가지를 하면 일주일 후면 반찬이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accurate해요. 이것도 accurate한데 전체 정보를 못 가질 뿐이지 accurate해요. 탈맥락가 다 일어나도 accuracy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출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인출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까지 오면 자, 여기서 인출을 한다 봅시다. 파이널 인출. 참 기가 막힌 게 이걸 리모트 리트리버리라 그래요. 뭐죠? 먼 장래에 해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기억이 자, 내가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와서 이걸 인출해 본다는 거예요. 1년 전에 형성된 기억을 지금 그 작년도 137억 년 과정을 지금 기억이 불러오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불러와갖고 어떻게 하냐. 불러온다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다시 재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의 본질을 이제 여러분들 감잡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왔다는 말 자체가 작년 137억 년에서 작년 브레인 강의에서 시냅스에 대해서 강의를 한 20시간 이상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불러온다는 과정은 다시 이 과정에 재편입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시점에서 부분적 뭐가 일어나냐면 재맥락화가 일어나요. 기가 막혀 이게. 요 개념을 하면 이제 기억의 비밀을 감잡을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부분적 재맥락화가 일어나요. decontextualization. 자, 따라서요. 부분적 탈맥락화. 부분적 재맥락화. 예, 분해됐다가 구성됐다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원본이 있어갖고, 이게 보면은 엄청나게 가지가 있고 잎이 많이 있어요. 원본이 거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장 오늘 아침 먹었는 걸 구상하면 굉장히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풍부하잖아요.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근데 일주일 나이가 먹으면, 메모리가 일주일 나이가 먹으면 잎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용은 틀리진 않았다는 거. 액큐러시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을 돼가고 한 1년 지나면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지만 남아있는 그 기억이 바로 뭐냐면 의미 기억이에요. 모든 기억은 일하기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거는 뭐냐면 매 순간 이걸 리트리브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것서도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렇게 불러온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서너 시간 지났잖아. 아침 먹은 지. 아침 먹은 서너 시간 지나도 아침을 불러오잖아요. 기억을. 불러오면 지금 상태로 불러온 요 기억을 불러온 이 현상이 이 기억 자체에 다시 편입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탈맥락화 과정은 아무리 진행이 돼도 정확도는 안 떨어져요. 틀린 건 아니요, 기억이. 정확함인데 재맥락화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기억을 불러왔는데 이걸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에러가 생겨요. 예, 기억이 부정확해져요. 이게 두 개 섞여 있어요. 재맥락할 때마다 뭐냐면 그때 내 심적 상태에서 특히 감정 상태에서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로 편입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과거라는 게 완벽히 재구성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동일해. 마지막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부분적 맥락화가 다 진행해갖고 완벽한 탈맥락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탈맥락화. 완전히 탈맥락했을 때 앙상한 뼈대만 남아요. 자, 따라서 앙상한 뼈대. 그게 바로 의미요. 무수하게 많은 우리가 일화기억을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보고 많은 사람관계를 하면서 마지막 됐을 때 사람에 대한 인물평도 할 수 있고 그게 의미기억이 되잖아요. 예, 의미기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한 탈맥락화된 상태가 바로 시멘틱 메모리예요. 처음은 뭐죠? 완벽한 일화기억으로 시작해요. 일화기억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의미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의미기억은 아주 단단한 골격만 남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화기억은 쉽사리 사라져도 의미기억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요. 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탈맥락화가 일어나고 재맥락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얼그러져 갖고 기본 골격만 남는 거예요. 일화기억에서. 예. 자, 그러면 기억의 에러를 좀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쪽에 있으면 자, 이쪽에 있는 보다 일로 있으면 계속 에러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적었어요. 이쪽 탈맥락화 진행해도 정확도는 유지합니다. 이게 정확도가 없으면 의미기억은 다 틀린 기억이 돼버리잖아. 이게 정확도 없으면 의미기억은 다 틀리고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재맥락화는 부정확해요. 주변의 정보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기억할 수 없는 건 바로 인코딩의 그 원인이 있었는데요. 역으로 의식적인 인코딩 과정을 통해 기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꼭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